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급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약 14거래일 정도 1월 시작되면 거의 매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2008년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좀 얘기 다르지만 어쨌든 기간이나 폭으로는 제일 컸다고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게 7.6%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만 7.6% 정도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조기 긴축에 대한 공포를 인해서 탈출이냐 버티기냐 이런 이슈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항상 기술주는 어려웠어요. 그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지나친 고평가가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해석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우 산업의 기업 중에 약 50% 정도가 벌써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주가에 영향을 전혀 주질 않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1%나 폭락을 해버려서 주가를 많이 흔들어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지난번에 주가가 실적 시즌을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다시 인플레이션을 맞고 2분기가 됐어요. 근데 실적이 전혀 시장에 반영 안 되고 예상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좀 더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실적 시즌이 반영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FMC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한 미국 조기 긴축 공포.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FMC 회의에서 지난 12월달 FMC 회의에서는 올 3월에 금리 인상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돌아오는 이번 25, 26일날 FMC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섬하기 시작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장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술주와 거의 같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인데요. 비트코인 고점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이 시가총액이 716조 원 정도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번 8천만원에서 4천만원 한번 왔었고 다시 8천만원까지 가서 더블을 쳤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또 4천만원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완벽한 쌍봉으로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계속 제가 볼 때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무너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서학개미는 저점 매수를 했는데 약 2조 원 정도 주식을 샀다고 하네요. 서학개미가 맞을지 미국 시장에는 투자자가 맞을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경제 회복을 위해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은 주가는 별로 좋을 수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돼도 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도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 인상하는 자체가 경제가 회복되든 또 다른 악재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만큼은 공통점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주가를 간다 안 간다 이런 것 자체가 언급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좀 지나면 FOMC의 불확실성이 제고될 거다 이런 해석도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라는 게 중요하고 금리 인상의 원인이 다르다는 것도 중요하고 어차피 금리 인상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수요일 좀 지나서 불확실성 제고로 보기보다는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나스닥이 2.7% 빠졌고요. 다우가 1.3% 빠졌어요.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 다우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쭉 빠져서 200일선 두 번째였잖아요. 여기 200일선 깨졌고 또 깨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바닥인가? 이런 생각하겠지만 월봉으로 보면 얘기 달라요. 월봉으로 보면 빠진 게 없습니다. 아직
계속 그 자리에 일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예, 박스권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스닥이 박스권을 이탈했죠. 나스닥이 소폭의 박스권 요 정도 있었는데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기술적 금리 인상으로 해서 기술주에 악영이 미치는 거를 확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하면 뭐 빠진 것도 아니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 미국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적인 우려가 계속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이 쉽지 않은 구조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가 사실 지난번에 1205원까지 갔었어요. 1205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원달러가 1194원에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을 했어요. 근데 미 시장에서는 또 1194원이 아니라 1193원대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90원대에서의 초반대의 싸움이 지난주 내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번 주가 1월이 벌써 2022년도 1월이 끝나요. 이번 주 끝나면 월봉이 어떻게 나오냐 싸움이겠죠. 월봉이 장대 양봉이 나와서 지난번 고점이었던 가격, 여기요. 1204원 여기까지 가서 끝날 거냐, 아니면 약간 밀려서 끝날 거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겠지만 빠르게 가냐 늦게 가느냐는 아마 이번 주에 결정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4원 이상 돌파가 되면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약간 이번 주에 별로 못 가서 된다고 약간 횡보할 수 있는 것도 생기죠. 왜냐면 윗꼬리를 메워주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원달러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특히 FOMC 회의 때에 따라서 원달러의 흐름이 굉장히 다를 수 있죠. 만약에 FOMC 회의 때 정말로 금리 인상이 제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돼버리면 원달러가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고 새로운 영향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원달러는 아마 3월 첫 FOMC까지, 그러니까 3월 FOMC까지는 횡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가 2800 지지냐 이탈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스피를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생각 하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쌍바닥. 여기와 여기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쌍바닥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빠져버렸어요. 오늘 시장 어떤 영향을, 우리나라는 또 항상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는 이번 주 수요일 LG엔솔이 상장이 있어요. IPO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바라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LG엔솔이 상장되면서 그동안 LG엔솔을 밖에서 팔았던 주식 현금들이 현재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LG엔솔 시가총 2위가 돼요. 그래서 시가총에 새로운 종목이 하나 들어서면서 시총을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를 빼는 것보다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FOMC가 문제가 되면서 LG에서 영향을 미쳐서 LG엔솔이 시장 예상치만큼 못 가게 되면 시가총액은 늘릴 수 있으나 주가는 흔들어주는 또 주요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27일 상장이니까 딱 FOMC 발표가 일치해요. 그래서 LG엔솔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2800이 지지력으로 작용할 만한 근거가 없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보이고 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약간 보이는 게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없다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에서 3번을 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면 따라갈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계속 올 수 있다. 그 얘기는 주가를 추가로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